공공성이라는 단어 자체가 너무 착해요. 얘 너무 순딩이야. 아 그런가요? 네, 여기 점유하면 안 된다. 내가 저기에서 혼자 떠들면 안 된다. 술 마시고 끼팡 부리면 안 된다. 그런 거 알고 있는 거예요. 그러다 보니까 그 공공공간을 이제 만들 수 있는 주체도 만드는 거 잘 쓰네. 옛날에는 만들어도 몰랐어. 이거 어떻게 해야 돼? 어떻게 써야 돼? 앞단에서도 이제 롯데타워를 얘기했지만 사실 그렇잖아요. 그 회사에서 나중에 더 높게 지을 거야 그러면서 다 무시하고 또 새로 지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. 네. 그러니까 왜냐면 그거는 공공의 자산이 아니기 때문에 다 개인의 어떤 자산이고 아니면 또 다른 데 팔릴 수도 있고 팔렸을 때 또 다른 방식으로 쓰일 수 있고 그러면 그러니까 지속 가능성을 위한 공공성은 무조건 담보돼야 되는 게 사실 랜드마크로서 저희가 얘기했던 어떤 큰 흐름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아닐까 하고요.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계속 얘기해왔던 어떤 의미적인 부분들이 지속 가능할 때 계속 부여되면서 그걸 공감대를 얻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이제 의미와 가치가 시간이 흘러가면서 계속 부여돼야 되는 그 두 번째 조건이 또 필요할 것 같고요. 세 번째로는 사실은 그 안에서 분명히 그 물리적인 크기는 무시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. 왜냐하면 견물생심이라고 누구한테나 저거야라고 했을 때 바로 인지할 수 있어야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어떤 물리적인 크기 꼭 그게 수직이냐 수평이냐의 그 관점이라기보다는 상대적으로 보여졌을 때 어떤 크기적인 어떤 우위점이 겸비돼야 또 되지 않을까 한 3개 정도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. 네. 혹시 뭐 다른 의견 있으시면 네. 굉장히 좋은 정리해 주셨는데 사실 근데 저는 조금 많이 바뀌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. 네네. 네. 예전 같은 경우는 공공성을 뭐 담보로 한 공공성이 굉장히 필요하긴 했는데 사람들이 활용을 하는 데서 요즘에는 어떤 사적 영역 같은데 카페라든지 뭐 어떤 뭐 핫플레이스라든지 이런 데 가서 사진을 찍고 네. 인스타그램에 올려요. 그러면 그 사람들은 내가 봤던 어떤 뭐 롯데타워가 이게 뭐 물리적으로 크고 웅장해서 찾아가는 게 아니라 인스타그램을 보고 그 작은 공간을 또 찾아가게 돼요. 네네. 그러다 보면은 이 사람한테서는 꼭 롯데타워가 랜드마크냐 아니면은 그 작은 카페가 랜드마크냐 아니면 랜드마크뿐만 아니라 어떤 마인드마크가 될 수도 있는 거죠. 그렇죠. 네, 내 마인드마크가 랜드마크로 어느 정도 그거를 이제 좀 시연을 하고 있는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시연이 된다? 네, 바뀌고 있는 시점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약간 마케팅적인 접근이신 건가요? 저는 이제 뭐 사실 표현의 차이인 것 같은데 이제 김 사장님이 공공성을 얘기했는데 사실 공공성을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공공성이라는 단어 자체가 너무 착해요. 얘 너무 순딩이야. 아 그런가요? 네. 근데 그 의미인지 잘 모르겠어요. 김 사장님 네네. 얘기하기에. 네네. 무슨 의미냐면은 이제 당연히 공공 주체가 만들어진 랜드마크는 공공성이 있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특정 집단의 이익을 이게 그 공공 장소가 이어지면 안 된다라는 메커니즘이 있다 보니까 네네. 너무 착한 공간이 돼버리는 거예요. 예를 들어서 서울시청 앞 광장은 물리적으로 그렇게 만들어지긴 힘든데 서울시청 앞 광장에 면한 건물들에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상업시설을 넣는다고 한다면 네. 사실은 더 활성화돼 있어요. 사실 실질적으로 네네. 광장이라는 공공공간이 랜드마크가 되기 위해선 사람들이 모여야 되고 사람들을 모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사실 상업시설이에요. 그런 면에서는 홍 반장이 얘기한 이 전략, 얘기하는 뭐 민간기업 전략 이런 것들이 맥시징이 될 수 있겠죠. 중요한 거는 그 수단을 통해서 사람들이 그걸로 모아야 되는데 네네.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어떤 공공이 만든 랜드마크들은 네네. 뭐 크고 이런 걸 떠나서 너무 착하게 공공성을 추구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재미가 없어서 안 간다는 거예요. 그런 한계가 좀 있는 것 같아요. 분명히 이게 랜드마크가 되려면 네네. 사람들이 가서 자꾸 기억을 쌓아야 되는데 아초님 근데 역할이 좀 바뀐 것 같은데요? 왜 생각하시는 건가요? 사장님과 박사님이었는데 더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사람들이 기꺼이 그게 상업시설이 묻어난 공간이든 아니면 공공이 만든 순진한 공간이든 네네. 그런 공공장소로 가고 그 공공장소를 영위할 수 있는 일종의 체화된 뭔가가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. 이거는 제가 이제 제 책 광고를 하자면 제 책에서 썼던 내용인데 갑자기 훅 들어오시나요? 닮은 것이 다릅니다. 너무 길더라고요. 책이 너무 길어요. 2탄 지금 계획하고 계셔서 이런 거예요. 썼던 내용인데 이게 저는 이렇게 봤어요. 1990년 이후에 도시화율이 90%가 넘어가면서 네. 그때 태어났던 이제 2000년생생이니까 네, 모르시겠네요. 2000년생입니다. 네. 그때 잘 태어났던 모르겠습니다. 분들이 이제
사회에 진출을 하는 나이가 되잖아요. 지금 따지면 한 30쯤 됐을 때 나이인데 이분들은 본인이 태어난 공간이 도시인 거예요. 때문에 도시에서 다른 사람들과 다른 사람들이 서로 어떤 공간을 공유하고 쓸 수 있는 법칙을 체화돼서 보면 알아요. 그러니까 그 전에 많은 도시화를 떨어졌을 때 그거는 이제 수치적인 얘기지만 이제 흔히가 하는 이제 농촌 사회에서 태어났던 분들은 농촌 알고 있는 안면이 있는 커뮤니티 외의 사람들은 이방인으로서 되게 경계를 했다고요. 이 사람들은 경계 대상이지 내가 어떤 공간을 공유할 대상은 아니었던 거예요. 그런데 도시화율이 높아지면서 도시 속에서 태어나신 분들은 이제 공공간을 사용하는 방법을 아는 거죠. 내가 저기 점유하면 안 된다. 내가 저기에서 혼자 떠들면 안 된다. 술 마시고 삐빵 부리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. 그러다 보니까 그 공공공간을 이제 만들 수 있는 주체도 만드니까 잘 쓰네. 옛날에는 만들어도 몰랐어요. 이거 저기 어떻게 해야 돼? 어떻게 써야 돼? 그렇죠. 옛날 맞아요. 7, 80년대에 우리나라의 종경을 찍은 사진 중에 잔디밭에 누워서 뭐 하고 있는 사진은 없어요. 맞아요. 일단 못 들어가니까. 네. 왜냐면 여기 잔디 보호 이렇게 그렇지, 그렇지. 심지어 캠퍼스에도 그렇게 써 있었어요. 그러니까 공공공간을 만들어도 공공공간을 만들면 뭐예요? 공공이 없는데. 그러니까 관리가 어려우면 네. 접근을 못하게 했었으니까. 그런 면에서 어떻게 보면은 랜드마크가 공공의 삶 속에 들어가야 되고, 그다음에 공공이 그거를 느끼고 뭐 해야 된다는 시간이 쌓여야 된다고 본다면, 사실 우리나라에서 본격적인 랜드마크가 시작된 시점은 90년 이후 이렇게 봐서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. 사실. 서울시청이 그 꼭 주변의 상업시설들이 뭔가 어떤 상업적인 역할을 해야지만 공공성이 살아난다라고 할 수가 없는 게 반박하시는 건가요? 아니요, 반박은 아니에요. 굉장히 동의하는 부분인데 아, 그래요? 네, 굉장히 동의하는 부분이 사람이 당연히 찾아가야 되는 건데 그게 꼭 공공성이 아니라 상업성만이 꼭 사람을 찾아간다라고 할 수 없거든요. 그렇죠. 네, 네, 왜냐면은 오슬로 시청 같은 경우는 오슬로 시청은 시청 자체를 다 개방을 했어요. 개방을 해가지고 사실 거의 오슬로에서 북유럽이 갑자기 나올 줄 몰랐어요. 그렇죠. 얘기해야죠. 서울 얘기로 끝날 줄 알았는데 거의 그 시청 자체 안 가봐서 몰라. 깜짝 놀랐어요. 얘기할 수가 없어. 시청 자체가 기본적으로 다 오픈이 되어 있고 물론 이제 뭐 일하는 공간이나 이런 데들은 막혀 있긴 하지만 다 갈 수 있고 그 안에 그 시청 안에서 그 오슬로 시에 대한 모든 스토리를 다 담고 있어요. 그거를 이제 사실 그림으로서 거기서는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데 모든 사람들이 무료로 그냥 입장을 하고 뭐 들락날락하면서 그 공간을 자기가 이제 어느 정도 인식을 하는 거죠. 굉장히 공공적인 공간이고 사실 카페 하나 없거든요. 카페 하나 없어도 이 얘기를 하니까 떠오르는 게 최근에 이제 어쨌든 최근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. 아모레퍼시픽 사옥이 약간 그런 성격을 많이 반영한 그렇죠. 공간으로 좀 전달이 되고 있고 그렇죠.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제가 얘기했던 공공성도 약간 그런 개념일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리고 그게 어떻게 보면 홍 반장님 얘기해 주신 거나 박철영님 얘기해 주신 거나 제가 얘기했던 것들이 잘 지금까지 나왔던 사례 중에 잘 섞여서 잘 조화되어 있는 부분들이 아모레퍼시픽 사옥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문득 지금 들어요. 그러니까 이제 그 김 사장님이 얘기한 것처럼 공공성, 그다음에 두 번째가 뭔지 기억이 안 나네요. 그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그 큰 거죠. 그래도 요즘 커야 된다는 얘기를 하셨잖아요. 근데 저는 이제 공공의 어세스, 물리적인 어세스가 이제 많아지면 이제 흔히 이제 정확하게 이제 도시설계 뭐 책에서 보면 투과성이라고 트랜스페런스라고 얘기하는데 물리적 투과성과 이제 뭐 시각적 투과성 얘기하는데 이 물리적 투과성이 더 많아지면 저는 오히려 공공이 요구할 수 있지 않을까. 큰 거 필요 없다. 저기는 비어 있어야 된다. 예를 들어서 뭐 정말 극단적으로 DDP를 한 30년, 50년 썼어요. 써보니까 사람들이 저기 더 이상 저 건물 필요 없을 것 같다. 우리에게는 그냥 거기에 뭔가 뭐 극단적으로 열려있는 광장이나 오픈스페이스가 필요합니다. 라는 게 생길 수 있다는 거죠. 과거로부터 랜드마크 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크고 높고 이런 것들이 공공의 접근이나 시민들의 필요에 의해서는 바뀌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죠. 그런 시기가 오면 좋을 것 같네요. 그게 이제 홍 반장 얘기한 것처럼 인스타그램머블한 공간들. 인스타그램머블한 공간들은 사실 엄청나게 크거나 이럴 필요는 없잖아요. 그렇죠. 여기서도 지금 인스타그램에 올릴 만한 사진 찍을 수 있는 거죠. 그렇죠. 그러면 여기 인스타그램머블 하면은 A라운드 좋아하겠네. 뭐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이제 랜드마크라는 건 이제 더 이상 어떤 물리적인 것들이 이제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. 저는 근데 물리적인 거 놓고 싶지 않습니다.
놓고 싶지 않다. 네. 아 역시 1차적인 거기 때문에. 아 역시 디자인을 하시는 네네. 분이라서 물적인 걸 놓지 않는군요. 아, 그러니까 그 약간의 반박을 드리자면 어쨌든 그 인식이 완벽하게 전향될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은 있어요. 그러니까 공감은 충분히 하는데 인스타그램이 어떻게 보면 이제 하트를 누르는 행위 자체가 어떻게 보면 투표로 치환하면 한 표가 되는 거고 좋아요? 그거에 대한 축적이 되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충분히 그것도 있긴 한데 물리적인 그러니까 이런 거죠. 실질적으로 VR을 저희가 체험을 해보면 그 안에서도 눈으로 인식하는 부분들이 실제 공포로 찾아오긴 하거든요. 그렇죠. 그러니까 사실은 그 눈을 갖고 있는 세상에 태어나서 지속적으로 죽을 때까지 그 눈으로 모든 것들을 인식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물리적인 것들까지 덮으면서 치환될 가능성은 좀 없지 않을까 이런 개인적인 입장은 있긴 합니다. 제가 염려하기보다는 약간 이제 제가 비판적으로 받아들이는 건 바로 그거예요. 네네. 물리적으로 큰 것만 만들어 놓고 네네. 아까 얘는 물리적인 트랜스페런스는 확보하지 않아 놓고서 그렇죠. 큰 것만 만들어 놓고 난 랜드마크 만들었다라고 하는 네. 많은 건물들이 있잖아요. 있죠. 근데 볼 때마다 네네. 저게 어떻게 랜드마크 되냐. 네네. 특히 저는 이제 2000년 이후에 지어진 많은 시청사들이나 뭐 구청사들 이런 데 갈 때마다 드는 생각이에요. 뭐 그렇죠. 이게 어떻게 랜드마크 될 수가 있느냐. 네. 하지만 그 사람들은 랜드마크 얘기를 하거든요. 그게 너무 물리적인 큰 거, 네. 기형적인 거. 그런 거에 너무 함몰돼서 네네. 그런 걸 하는 건 아닌가. 네네. 뭐 우려 정도 충분히 공감합니다. 좀 우려가 아니고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. 네. 그런 면에서 사실 몇 개의 변화되는 포인트를 보여주는 똑같은 시청사지만 그것들이 있어요. 근데 이 공간들이 정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찾아가서 정말 이제 오슬로 시청사처럼 맞아요. 그런 공간이 됐을 때, 네. 이 랜드마크라는 거는 그렇게 만드는 게 아니구나. 이거보다는 네. 물리적인 어떤 그보다는 이게 더 필요하구나. 라는 게 좀 보였으면 좋겠어요. 오슬로는 안 가봐서 좋은 것 같아요. 말로만 들으니까 되게 좋은 것 같아요. 오슬로, 네. 북유럽. 지금까지 랜드마크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걸 딱 어느 한쪽이 맞다 틀리다라고 이야기는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. 근데 어느 정도의 흐름을 보자면 이야기가 담겨야 되는 공간, 그게 운영이 잘 돼야 되는 공간, 그리고 그 랜드마크를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라 그걸 활용하는 사람들의 역할이 크다라는 느낌이 들거든요. 그걸 통해서 가치가 만들어지고. 네, 네. 그러니까 그 물리적인 공간이라든지 이거에 주는 임팩트를 아예 바꿔버리는 건 아니지만 그 역할들이 조금씩은 축소되고 있으면 어느 정도 공감을 하시는 것 네네, 같고 맞아요. 그 이제 랜드마크가 만들어지면서 거기서 더 담을 수 있는 이야기들, 거기서 만들어내는 새로운 역사들이 랜드마크를 만들어낸다라고 정리하면 어떨까 싶네요. 네. 좋습니다. 훌륭합니다. 네. 우리 준비한 거 해야죠. 어떤가요? 구독과 그거요? 그거 하시는 건가요? 그거 그냥 알겠습니다. 네. 앞으로도 저희 다른 재미있는 이야기들 많이 준비할 테니까 그거 잘 봐주셨으면 네. 좋겠습니다. 그렇죠. 네. 해야 돼요? 네. 구독과 좋아요. 눌러주세요.